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자녀 한 명 교육에 어느 정도나 돈이 들까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평균 8천만 원대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까지 생각하면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취업 준비까지 돈이 들지만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은 40%가량이 비정규직이란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쓸까? 고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교육비는 평균 8,552만 원이었는데 허리를 휘게 하는 것은 역시 사교육비였습니다. 이 중 6천만 원이 넘어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신한은행이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도 커 서울은 1억 702만 원으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평균의 1.5배였고 특히 강남 3구는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서는 유명 학원에 등록하거나 유료 진학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까지 생각하면 자녀 한 명의 평균 교육비는 1억 원을 가볍게 넘었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무원인 경우 633만 원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어 전문직, 교육직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도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잡은 비중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2006년 이전 83%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겁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가 많으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부실했습니다. 50대 이상 은퇴자 중 62%는 은퇴 시점을 사전에 계획했지만 실제 계획한 시점에 은퇴한 경우는 2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전혀 계획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했고 은퇴자의 56%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올해 대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장차관이나 소위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를 끌어들이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그룹은 전체 사회이사 3명 중 1명이 권력형 사회이사였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재벌닷컴이 지난 9일까지 공시된 10대 그룹 상장사의 신임과 재선임 사회이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재벌들은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판검사 등 5대 권력기관 출신을 앞다퉈 모셔갔습니다. 전체 사회이사 132명 중 46명, 전체 34.8%에 달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는 롯데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와 현대차, 삼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총수 구속 악재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에는 송찬엽 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이재원 전 법제처 처장, 박용석 전 대검 차장은 물론 박지원 전 기재부 장관의 우태희 전 산업부 차관까지 포진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동규, 한철수,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출신 인사를 가장 많이 영입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생명은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을 재선임했고 삼성화재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을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합니다. 한편 지난해 최순실 사태 이후 전문가 영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체 상장사 사회이사 중 교수가 44명에 달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감지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4월 1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주택임대와 임대사업 등록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물이 팔리지 않거나 아직까지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 역시 선택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2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만 1,27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지어 3월 말까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완료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최대 1억 원가량 싸게 나오는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2월 3,860여 명이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지난해 12월 7,300명 수준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9,1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막판으로 몰리면서 가족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늘었습니다. 채무를 갖다가 승계하면서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그 양도세 산정 부분에 있어서도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정부가 4월 말 발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실거래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압박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금을 피하려면 3월 말까지 거래를 종료해야 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 팔면 그만이라는 버티기 다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들 역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에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하게 떨어진 12명 중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하나둘씩 올리면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무원 식품 관계자는 만두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시기나 인상률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F&B는 다음 달 어묵 7종 가격을 올릴 예정으로 현재 인상과 폭을 조율 중입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냉동만두 5종 가격을 이달부터 평균 6.4% 인상했고 혜태제과는 고향만두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제품 25종의 중량을 약 8%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매년 4월이면 면목상 월급이 늘어도 실제로 봉투가 더 얇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분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5회 분할 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주문 기자입니다. 4월마다 직장인들은 일명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매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처럼 전년도 임금 변동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건보료를 이때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60% 정도는 임금이 올라 정산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해 정산 결과 직장인들은 평균 13만 3천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직장인 한 달치 평균 보험료 10만 원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산보험료는 만만치 않은데 한꺼번에 내야 하니 납부 부담이 큰 것은 물론이고 건보료율이 매년 오르는 게 아니냐는 오해까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로 나눠내도록 하는 분할 납부제를 도입합니다. 지금도 분할 납부제가 있지만 미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유명무실했는데 올해부턴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원하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경우 10번까지 나눠 낼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교원단체들은 찬반 의견으로 여전히 양분된 모습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에 도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는 전국 국공립학교는 지난해 기준 5곳 중 1곳꼴. 지금까지는 신청학교 중 15%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9월부터 이를 모든 자율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전교조 교장 만들기라며 반대 집회와 규탄 회견 등을 70일 가까이 이어온 상태입니다. 교육감 코드와 돈으로 운 좋게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묵묵히 담임교사, 교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 벽지나
반면 전교조는 유능한 평교사가 교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특정 집단에 유리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장 공모제 확대 반대는 학교 민주화, 교육개혁의 발목 잡기라는 겁니다. 양대 교원단체는 판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조사에 공정성 시비까지 벌이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어느 쪽이든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앞으로는 출퇴근 도중 마트나 병원에 들렀다 사고가 나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경우에 출퇴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박수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제주에 사는 43살 김혜영 씨는 지난 1월 자동차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갑작스레 차선 변경을 하는 옆차를 피하려다 도로 표지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목과 어깨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으로 휴업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사실은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것만큼 제하고 급여가 나오니까 일단 회사에서도 부담이 덜 됐고요. 정부는 올해부터 김 씨처럼 자녀를 통원시키거나 마트에 들르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나 선거권 행사, 직무 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2월 기준으로 접수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1,005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1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 중인 건도 349건에 달해 승인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32%,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가 68%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과실 100% 사고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남거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큰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별도 날인 없이도 가능하며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2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자가 진행자 선물 등 용도로 하루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방송업계 등으로 구성된 클린 인터넷 방송협의회는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 아이템 충전 한도를 하루 1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카카오TV, 팝콘TV 등 업체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같은 결제 한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면서 대법원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 근무를 연장 근로로도 인정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2차 공개 변론을 엽니다. 대법원은 1차 공개 변론 이후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고 관련 입법 진행 경과 등과 관련한 노동계와 산업계 의견 등을 들을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는 미투 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위두유 운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일 각계에서 미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던 권위에 앞선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대에서 50대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사 결과 실제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89.7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뒷받침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저도 이들을 지지하는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가요? 네, 저 역시 이 위드유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 역시 88.6%가 미투 운동과 위드유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8%는 지지한다고 말했고 또 강력히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2.8%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조사 결과를 보니 뒤늦게라도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녀의 시각차가 다소 존재했는데요. 여성의 경우 미투와 위드유 운동에 38.6%가 강력히 지지한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의 경우엔 27.2%만이 강력히 지지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반면 지지하는 편이면 여성은 53.2%가 남성은 58.3%가 응답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관심 없음 역시 여성은 4.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2%가 관심 없다고 응답해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성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성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생각에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는데요. 폭로를 고발한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는 질문에 전체의 73.1%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여성은 78.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68%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겁니다. 반면 피해를 당한 사실로 인해 안쓰럽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1.6%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여성의 경우는 17.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 많은 25.9%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응답 결과를 보니 남성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성의 경우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서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는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성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요. 미투 운동 때문에 남성 혹은 특정 집단 전체가 문제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36.7%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의 경우엔 45.7%가 그렇다고 응답한 겁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27.4%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와,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미투 운동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에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투 운동이 여성과 남성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2.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1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남성의 경우 이보다 10% 가까이 높은 27.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겁니다. 또 미투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여성은 67.3%가 그렇다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59.8%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미투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미투 운동에 대한 생각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성폭력에 대해 여성은 성폭력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였던 반면 남성은 그의 절반인 34.1%였기 때문입니다.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문에도 여성은 66.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45.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절반이 안 되는 남성만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성폭력 원인에 대해서도 남성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편이었나요? 네, 저도 남성이지만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성폭력 원인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으로 당하는 사람의 부적절한 행실이나 처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4.1%였던 반면 남성의 비율은 오히려 21.1%로 나타나 미약하지만 남성이 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복수응답이라고 하지만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로 보는 비율이 남녀 모두 20%가 넘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미투운동이 이어짐에도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데에는 이 같은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닙니다.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온도차도 큽니다. 얼마 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미투운동을 이야깃거리로 삼은 유력 정치인들의 언행 역시 피해자들을 2번 아프게 했는데요. 어려운 고백을 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도 뼈아픈 성찰과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